그날은 내 인생의 좌표가 송두리째 뒤틀린 날로 기억된다. 몇 달간 나를 지옥으로 몰아넣었던 남편, 박도준과 오랜만에 얼굴을 마주하는 날이었다. 별거에 들어간 지 어느덧 2달. 그는 기어이 내 앞에 이혼 서류를 내밀었다. 약속 장소인 강남의 6성급 호텔, 조선 팰리스의 프라이빗 다이닝 룸으로 들어서는 순간 나는 복잡한 감정에 휩싸였다. 도준과 결혼 생활을 하는 동안 단 한 번도 와본 적 없는 호화로운 공간이었다. 아이러니하게도 관계의 종지부를 찍기 위해 이런 곳에 오게 되다니 씁쓸한 미소가 절로 지어졌다. 하지만 나를 더욱 비참하게 만든 것은 그 방 안에 남편 혼자만 있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이었다. 육중한 원목 테이블을 사이에 두고 그의 양옆으로 시어머니인 최 여사와 그의 내연녀가 버티고 앉아 있었다. 그간 나를 그토록 괴롭혔던 세 사람이 한 폭의 그림처럼 나란히 앉아있는 광경은 그 자체로 끔찍한 악몽이었다. 뭐야? 저 여자가 왜 여기에 있는 건데? 내가 불렀어? 왜? 문제 있나? 문제 있냐고? 이 사람은 제3자야. 당신이랑 내가 이혼하는 마당에 저 여자가 당사자라도 된다는 거야? 시끄럽게 굴지 마. 이 사람도 엄연한 이해관계자인데 당연히 같이 있어야지. 너? 조용히 못하니? 여기가 어디라고 목소리를 높여? 시어미가 눈앞에 있는데 인사도 안 하고 아주 잘하는 짓이다. 최 여사의 날카로운 질책이 비수처럼 날아와 꽂혔다. 이혼하면 완벽한 남이 될 사이에 아직도 자신을 시어미라 칭하며 가르치려 드는 그 모습이 경이롭게까지 느껴졌다. 불륜이라는 파렴치한 짓을 저지르고도 저토록 당당한 아들과 그런 아들 옆에서 뻔뻔하게 자리를 지키는 시어머니. 나는 그들을 제대로 마주 보고 싶지도 않았다. 마치 모든 잘못이 나에게라도 있는 양. 나를 경멸적으로 쏘아보며 연신혀를 차는 최 여사의 모습은 내 안의 분노를 들끓게 했다. 쓸데없는 소리 그만하고 오늘 그냥 합의해. 합의요? 애초에 제가 저 사람이랑 합의할 내용이 있기나 한가요? 너 오늘 그냥 도장 찍어. 우리 도준이가 이혼을 원한다는데 왜 이렇게 말이 많아? 네가 그렇게 우리 아들 발목 잡고 늘어진다고 뭐가 달라질 것 같아? 나를 향해 쏘아붙이는 최 여사의 목소리는 예리한 칼날 같았다. 하긴 그녀는 원래 그런 사람이었다. 제 아들만 귀한 줄 알고 며느리인 나를 늘 그림자 취급하던 사람. 며느리는 아들의 성공에 방해물이라도 되는 듯 단 한 번도 따뜻한 눈길 한 번 주지 않던 사람이었다. 그런 시어머니는 남편의 외도 사실을 알렸을 때조차 내 탓을 했다. 남자 하나 제대로 건사 못해서 밖으로 나돌게 만들었냐며 내가 부족해서 벌어진 일이라고 나를 몰아세웠다. 남편과 시어머니에게 그런 취급을 당하면서도 나는 이혼만큼은 쉽게 해주고 싶지 않았다. 내가 순순히 물러나면 저들에게만 좋은 일이 될 거라는 생각 때문이었다. 제발 이혼 좀 해줘. 나 이혼하고 싶다고. 이혼을 하자고 해도 내가 말을 꺼내야지. 당신은 유책 배우자야. 잘못은 당신한테 있다고. 그런데도 뭐가 그렇게 당당해? 누구 잘못인지 따지는 게 지금 중요해? 이미 우리 관계는 끝났어. 그러니까 그냥 이혼해. 나 더 이상 당신 사랑하지 않아. 남편은 내게 외도 사실을 들켰을 때부터 놀랍도록 당당했다. 자신의 잘못은 티끌만큼도 없다는 듯 배신감에 몸부림치는 내게 뻔뻔하게 이혼을 요구했다. 그런 그의 모습이 끔찍했던 나는 짐을 싸들고 친정으로 도망치듯 나와버렸다. 그렇게 별거한 지 2달, 그는 끈질기게 이혼을 요구해왔다. 순순히 이혼해달라는 그의 말을 애써 무시해왔지만 나 역시 언제까지고 이렇게 버틸 수만은 없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그렇게 마침내 이혼 서류에 도장을 찍기로 한 날, 기가 막히게도 그는 내연녀를 대동하고 나온 것이었다. 뭘 잘했다고 저 여자까지 여기에 데리고 나와? 이런 식이면 나 도장 못 찍어. 내가 이혼해주면 누구 좋으라고? 나 버리고 당신이 행복해지는 꼴 내가 두고 볼 것 같아? 그럼 지금 이 상황에 나랑 같이 살기라도 하겠다는 거야? 어차피 다 끝난 거 그냥 이혼하는 게 당신한테도 더 좋은 일 아니야? 괜히 목리 부리지 말고 좋게 생각해. 모두에게 최선이 뭔지 생각해보라고. 너 하나만 고집 꺾으면 다 끝날 일인데 왜 그렇게 유별나게 구니? 네가 끝까지
내 아들 앞길 막겠다는 심산이야? 정말이지. 애초에 너 같은 애를 며느리로 들이는 게 아니었어. 시어머니의 비난과 남편의 회유가 번갈아가며 나를 압박했다. 사실 나도 알고 있었다. 이혼이 최선의 방법이라는 것을. 요즘 세상에 바람난 남편을 벌할 뾰족한 수도 없고 법적으로도 깔끔하게 정리하는 것이 맞을 터였다. 그래서 나도 별거하는 동안 마음 정리를 끝낸 상태였다. 분명 호텔 문을 열고 들어설 때까지만 해도 당당하게 이혼 도장을 찍고 나오리라 다짐했다. 하지만 남편 옆에 보란듯이 앉아 승리자의 미소를 짓고 있는 저 여자를 본 순간 그런 마음이 눈 녹듯 사라졌다. 벌써부터 저 여자를 새 며느리로 여기는 시어머니, 나만 없어지면 저 여자와 행복할 궁리만 하는 남편을 두고 순순히 물러나고 싶지 않았다. 바로 그때였다. 침묵을 지키던 남편의 내연녀 에리카 정이라는 여자가 입을 열었다. 그냥 이혼하시죠, 윤서아 씨. 도장만 찍어주시면 제가 20억 드릴게요. 어차피 두 사람 관계 회복 불가능한 거 확실한데 뭘 더 바라면서 이렇게 질질 끄세요? 그냥 제가 드리는 돈 받고 다 잊고 새 출발하세요. 네? 20억이라고요? 어이구, 거머리처럼 내 아들 옆에 딱 붙어서 떨어질 줄 모르더니 그래도 돈 얘기하니까 마음이 좀 동하니? 좋은 게 좋은 거지. 너도 새 출발해야 할 거 아니야. 최 여사가 비꼬는 소리가 귓전을 때렸다. 에리카 정의 목소리는 놀랍도록 차분하고 당당했으며 그 눈빛에는 섬뜩할 정도의 자신감이 넘쳐 흘렀다. 하지만 그 뻔뻔한 요구에 내 자존심은 갈기갈기 찢어지는 기분이었다. 이미 저 세 사람은 완벽한 하나의 가족처럼 보였고 나만 빠지면 모든 퍼즐이 완성될 것 같았다. 나를 완벽히 소외시킨 채 오로지 자신들의 행복만을 추구하는 그들이 끔찍하게 증오스러웠다. 그 와중에 내 자존심을 더욱 구겨버린 것은 저 여자가 객관적으로 나보다 훨씬 잘난 사람이었다는 사실이었다. 20억이라니. 지금 저랑 장난하자는 거예요? 걱정 마세요. 사기치려는 거 아니니까. 전 실리콘밸리에서 활동하는 VC 겸 변호사예요. 스탠포드, 로스쿨 나와서 주로 IT 기업 M&A를 담당하고 있고 연봉만 해도 150억이 넘어요. 제 직업과 재력이 보증수표이니 그냥 믿으시면 돼요. 불필요한 위자료 소송이나 재산 분할 같은 피곤한 절차는 피하고 싶어서 드리는 제안이에요. 깔끔하게 서명만 해주시면 제가 바로 이 자리에서 20억 원을 이체해 드리죠. 그녀는 자신의 말이 끝나기 무섭게 명함을 꺼내 테이블 위로 밀었다. 에리카 중, 스탠포드, JD라는 글자가 선명했다. 스탠포드 출신의 연봉 150억짜리 변호사. 그 압도적인 스펙은 내기를 죽이기에 충분했다. 남편의 외도, 사실을 처음 알게 되었을 때 느꼈던 비참함과 비슷한 감정이었다. 남편이라는 사람은 왜 나를 이토록 초라하게 만드는지 원망스러움을 지울 수가 없었다. 불과 1년 전까지만 해도 나와 도주는 판교의 평범한 맞벌이 부부였다. 나는 바이오 벤처의 연구원으로, 그는 강남의 건축회사 팀장으로 일하며 안정적인 삶을 꾸려가고 있었다. 지인의 소개로 만나 3년간의 연애 끝에 결혼했고 신혼 초에는 여느 부부처럼 행복했다. 주말이면 맛집을 찾아다니고 서로의 퇴근을 기다리며 소소한 일상을 공유했다. 하지만 그 행복은 오래가지 않았다. 결혼 2년 차에 접어들면서 남편이 변하기 시작했다. 잦은 야근과 출장을 핑계로 외박이 잦아졌지만 나는 정말 일이 바쁜가 보다 생각했다. 건축회사 팀장이니 책임질 일도 많고 힘들겠거니 이해하려 노력했다. 퇴근 후 지쳐 돌아오는 그를 위해 따뜻한 저녁을 준비하고 먼저 다정한 말을 건네며 피로를 풀어주려 했었다. 하지만 그런 내 노력에도 그의 반응은 점점 차가워졌다. 내 말을 건성으로 듣거나 아예 무시하는 일이 잦아졌다. 유독 스마트폰에 집착하는 모습도 눈에 띄었다. 나에게 점심 먹었냐고 물을 시간도 없다던 사람이 집에 와서는 손에서 스마트폰을 놓지 않았다. 궁금해서 물어보면 회사 일이라며 내가 알 필요 없다는 듯 신경질적으로 반응했다. 주말마저 중요한 약속이 있다며 밖으로 놔두는 일이 다반사였다. 홀로 텅 빈 집에서 그를 기다리는 시간이 길어질수록 외로움과 불안감은 눈덩이처럼 불어났다. 이러려고 결혼했나? 후회가 밀려왔지만
그때까지는 서로 노력하면 해결될 문제라고 믿고 싶었다. 그러던 어느 날 나는 남편의 스마트폰 앨범에서 낯선 여자의 사진을 발견하고 말았다. 낯선 여자 옆에서 환하게 웃고 있는 그의 모습은 내가 알던 사람과는 너무나도 달랐다. 다정하게 여자의 허리를 감싸 안고 행복해 보이는 그의 모습은 내게 씻을 수 없는 상처와 배신감을 안겨주었다. 나는 곧장 그에게 사진을 내밀며 물었다. 이 여자 누구야? 누구인데? 당신이 이 여자랑 이렇게 다정하게 있는 거냐고. 뭐야? 당신 내 휴대폰 뒤졌어? 그는 처음에는 당황하는 듯 했지만 이내 표정을 바꾸고는 내 손에서 스마트폰을 낚아채며 뻔뻔하게 대답했다. 이 사람. 그냥 비즈니스 때문에 만나는 사람이야. 일 때문에 만난 중요한 파트너라고. 회사 일로 만난 사람이랑 이렇게 다정하게 사진을 찍어? 허리까지 감싸 안고? 정말. 내가 그렇다면 그런 줄 알지. 왜 이렇게 말이 많아. 쓸데없는 상상하지 마. 당신이 뭘 안다고 그래? 의부증이라도 있어? 그의 거짓말은 너무나 허술했고 나는 더 이상 그의 말을 믿을 수 없었다. 그날 이후 나는 그의 뒤를 밟기 시작했다. 그가 주말마다 중요한 약속이라며 나서는 날, 나는 택시를 타고 그의 뒤를 쫓았다. 그리고 며칠 만에 나는 내 눈으로 직접 그들의 불륜 현장을 목격했다. 남편은 퇴근 후 그 여자와 함께 고급 레스토랑에서 저녁 식사를 하고 팔짱을 낀 채 다정하게 거리를 걷고 있었다. 그 순간 내 심장은 산산조각 나는 듯했다. 내가 믿고 사랑했던 사람의 낯선 모습이 나를 끝없는 지옥으로 떨어뜨렸다. 내가 모든 것을 알고 따지자 그는 기다렸다는 듯 이혼을 요구했다. 더 이상 거짓말할 필요도 없다는 듯 뻔뻔하게 이혼을 말하는 그의 태도에 나는 할 말을 잃었다. 나를 더욱 힘들게 한 것은 시어머니 최 여사였다. 아들의 불륜 사실을 알게 된 그녀는 내게 일말의 동정심도 보이지 않았고 오히려 내연녀를 감싸고 돌았다. 요즘 세상에 바람 한 번 안 피우는 남자가 어디 있다고 유난이야? 그러게 네가 좀 더 잘했어야지. 우리 도준이가 얼마나 스트레스 받았으면 그랬겠니? 어머님, 어떻게 말씀을 그렇게 하세요? 아무리 아들이라도 감싸실 게 따로 있죠. 애초에 내가 너를 며느리로 들인 게 문제였던 것 같다. 그 애는 스탠포드 나온 변호사에 연봉도 어마어마하단다. 그런데 네가 그 애보다 잘난 게 뭐가 있니? 시어머니는 내연녀가 스탠포드 로스쿨을 나왔다는 말을 듣고는 완전히 그 여자에게 홀린 듯했다. 저와 그 여자를 비교하며 내 가슴에 비수를 꽂았다. 그렇게 남편과 시어머니는 합심하여 나에게 이혼을 종용하기 시작했고 나는 더 이상 버틸 힘이 없었다. 다시 현재 강남의 호텔룸. 에리카 정은 명함만큼이나 당당한 목소리로 말을 이어갔고 시어머니와 남편은 그녀의 말을 듣는 내내 만족스러운 듯 고개를 끄덕였다. 거봐라. 얘가 이렇게 대단한 아이라니까. 너 아주 운 좋은 줄 알아. 어떤 여자가 이혼 위자료로 20억을 받는다니? 이 정도면 너한테도 남는 장사 아니냐? 그래. 그러니까 괜한 고집 부리지 말고 도장 찍어줘. 20억 원. 그 액수는 내 귀를 의심하게 만들었다. 나를 비웃고 깔보던 내연녀가 위자료 명목으로 내게 20억을 주겠다니. 나는 혼란스러웠다. 20억은 분명 엄청나게 큰 돈이었다. 누군가에게는 인생이 바뀔 수도 있는 기회일 터였다. 하지만 그 돈을 받고 이혼하는 것이 과연 옳은 일인지, 이 돈으로 내가 당한 굴욕과 상처가 정당화될 수 있는지 수많은 생각이 머릿속을 스쳐 지나갔다. 나는 혼란스러움에 쉽게 입을 떼지 못하고 있었다. 바로 그때 나를 걱정해 그 자리까지 동행하셨던 친정엄마가 내 옆구리를 콕콕 찌르며 속삭였다. 서아야, 뭘 망설여? 얼른 도장 찍어. 지금 당장. 엄마, 왜 그래? 나 아직 고민 중인데. 고민은 무슨 고민이야. 20억 준다는데 받으면 그만이지. 잔말 말고 얼른 도장 찍어. 엄마는 내 옆구리를 찌르며 도장을 찍으라고 재촉했다. 순간 나는 너무 당황스러웠다. 항상 내 편이었고 내일이라면 늘 안타까워하고 속상해하던 엄마가
지금 무슨 소리를 하시는 건가 싶었다. 평소와는 다른 엄마의 이해할 수 없는 행동에 혼란스러웠지만 엄마의 눈빛에서 느껴지는 확고한 의지에 나도 홀린 듯 이혼 합의서에 도장을 찍고 말았다. 그 순간 내 결혼 생활도 끝이 났다. 내가 도장을 찍는 것을 확인한 에리카 정은 흡족한 미소를 지어 보였다. 잘 생각하셨어요. 결국 남는 건 돈이니까. 서로에게 좋은 결과를 얻은 셈이죠. 됐으니까 약속이나 지켜요. 돈 때문에 이혼하려는 건 아니니까. 이건 내 위자료예요. 당신들 때문에 받은 정신적 피해에 대한 보상이라고요. 네. 그러시겠죠. 저도 도의적으로 미안해서 그러는 거예요. 어쨌든 남의 남편 빼앗은 건 맞으니까. 그렇게 잘나고 도의를 잘하는 사람이 왜 남의 남편을... 당신 같은 여자가 뭐가 부족해서 남의 남편을 훔쳐요? 사랑하는데 뭐 이유가 있나요? 저도 어쩔 수 없었어요. 도준 씨를 너무 사랑하게 된 게 죄라면 죄죠. 아무튼 지금 바로 확인해 보세요. 방금 20억이 채했으니까. 정말 20억 원이 내 계좌에 찍히고 내가 놀라 입을 다물지 못하는 사이 남편이 서류를 낚아채듯 가져가 버렸다. 이제 더는 물을 수 없다는 뜻이었다. 그렇게 이혼 서류를 챙겨든 남편은 끝까지 당당하고 뻔뻔했다. 이제 우리 정말 끝이네. 아, 속이 다 시원하다. 당신 같은 여자랑 더 이상 엮일 일 없다는 게 얼마나 다행인지 몰라. 당신 꼭 천벌 받을 거야. 그래, 뭐 그렇게라도 정신 승리해야겠지. 근데 당신도 이제 딴소리 하지 마. 설마 20억이나 받아놓고 딴소리 할 건 아니지? 우리 사이에 계산 끝났으니까 서로 괜한 미련 떨지 말자고. 알겠어? 남편은 나를 노골적으로 비웃으며 내연녀의 손을 잡고 자리에서 일어섰다. 시어머니 역시 나를 경멸하는 시선으로 한번 훑어보더니 그들을 따라 나섰다. 그들은 정말 모든 것이 자신들의 완벽한 승리라고 생각하는 듯했다. 나는 비참한 심정을 애써 숨기며 엄마와 함께 호텔을 나섰다. 집으로 돌아가는 차 안에서도 나는 한참 동안 마음을 진정시킬 수 없었다. 20억이라는 거액이 통장에 들어왔다는 사실에도 불구하고 내 마음은 여전히 착잡함과 공허함으로 가득했다. 이 돈으로 불행한 결혼 생활을 끝낼 수 있다는 안도감과 보상 심리가 들기도 했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내 모든 상처가 고작 돈으로 환산되는 것 같아 비참했다. 하지만 그런 복잡한 내 심경을 엄마는 모르는지 집에 도착하자마자 10억이 찍힌 내 계좌를 보고는 갑자기 웃기 시작했다. 그걸로도 모자라 것일 바닥을 뒹굴며 박장대소하기 시작했다. 아이고, 정말 고소하다, 고소해. 엄마, 왜 그래? 나는 속 시끄러워 죽겠는데 뭐가 그렇게 좋다고 웃어? 엄마는 딸이 불쌍하지도 않아? 왜? 우리 서아 너도 기쁘지 않니? 20억이면 됐지. 뭘? 그깟 놈이랑 계속 살아봐야 뭐가 좋다고. 차라리 그 돈 받고 헤어지는 게 100번 낫지.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지금 이게 웃을 일이야? 내가 얼마나 비참한지 알기나 해? 남편은 바람나서 도망가고 시어머니랑 내연녀한테 무시까지 당했는데 겨우 이혼 도장 찍고 돈 받았다고 이렇게 좋아할 일이냐고? 나는 엄마에게 서운한 마음이 들었다. 언제나 내 편이었던 엄마가 내 이혼을 너무 가볍게 생각하는 것 같아 서러웠다. 20억이 아무리 큰 돈이라지만 딸이 20억에 자존심을 팔았다는 사실이 속상하지도 않으신가 싶었다. 내 울분 섞인 목소리에 엄마는 간신히 웃음을 멈추고 몸을 일으켰다. 그리고 내 손을 잡고 소파에 앉히더니 조용히 입을 열었다. 서아야, 결국 네가 이긴 거야. 우리가 이긴 거라고. 이기긴 뭘 이겨? 20억 받았다고 다 끝이야? 난 솔직히 자존심 너무 상해. 내 남편 뺏긴 것도 분해 죽겠는데 그 여자가 나보다 잘났다는 게 너무 자존심 상한다고. 네가 자존심 상할 일 없어. 결국 마지막에 무릎 꿇는 건 그것들일 테니까. 엄마의 의미심장한 말을 나는 이해할 수 없었다. 남편과 소송해봐야 위자료 몇 천만 원이 고작일 텐데 그보다는 20억을 받는 게 낫다는 말씀인 줄로만 알았다. 그러나 다음 순간 엄마의 말에 나는 깜짝 놀랄 수밖에 없었다. 그 여자 에리카 정,
실리콘밸리에서 온 스탠포드 로스쿨 출신 변호사라고 했지? 그랬지. 근데 그 여자 변호사 아니야? 무슨 소리야 그게? 엄마가 그 여자를 알아? 그 여자 본명은 정미영. 스탠포드는커녕 로스쿨 근처에도 가본 적 없는 사기꾼이야. 그것도 아주 악질적인 사기꾼. 엄마의 말에 내 머릿속이 하얘지는 것 같았다. 남편의 내연녀가 사기꾼이라니. 도저히 믿을 수가 없었다. 엄마, 무슨 소리야? 사기꾼이라니? 아까 엄마도 똑똑히 봤잖아. 그 여자 명함. 명함? 돈 주면 파주는 게 명함이야. 명함 한 장 내민다고 그게 다 진실인 줄 아니? 그렇지만 남편도 시어머니도 분명 그렇게 말했는데. 그래. 네 남편이랑 시어머니는 그 말을 철석같이 믿는 것 같더라. 그러니 얼마나 다행이니? 내 딸 마음에 대못을 박은 그것들이 사기꾼한테 제대로 걸렸으니까. 이제 다 같이 몰락하는 일만 남은 거야. 나는 여전히 믿기지 않았다. 대체 엄마가 무슨 말씀을 하시는 건가 싶었다. 내가 그 여자 얼굴을 어떻게 잊어? 그 여자는 나를 못 알아봤겠지만 나는 단번에 알아봤어. 세상에 어떻게 10년 전이랑 똑같은 수법으로 사기를 칠 생각을 하니? 그 여자는 10년 전에도 그러고 다녔어. 자기가 하버드 MBA 나온 컨설턴트라고 나한테 사기를 쳤다고. 그렇게 엄마는 10년 전 이야기를 해주셨다. 10년 전 엄마는 지인을 통해 한 투자 컨설턴트를 소개받았다고 하셨다. 당시 미국으로 이민가 성공한 이모네를 보며 엄마는 나와 내 동생들에게 더 나은 삶을 선물해주고 싶어 하셨다고 했다. 그래서 미국 투자 비자를 받을 수 있게 도와준다는 컨설팅 회사에 거액을 투자하셨던 것이다. 그때 그 컨설팅 회사 대표라는 여자가 바로 정미영이었어. 번지르르한 강남 사무실에 앉아서 자기는 하버드 경영대학원 출신이라고 소개하고 나한테 위조된 졸업장까지 보여줬지. 자기가 얼마나 대단한 사람인지 떠들어대는데 그 말에 내가 완전히 속아 넘어갔지 뭐니? 투자만 하면 몇 년 안에 미국 영주권은 물론이고 엄청난 수익까지 보장된다고 했어. 엄마는 그게 우리 가족에게 좋은 기회가 될 거라고 생각했고 평생 짬뽕 가게를 하며 허리가 휘도록 일해 모은 돈 3억 원을 그 여자에게 맡겼다고 했다. 3억 원. 나는 엄마가 그 돈을 얼마나 어렵게 모았는지 잘 알고 있었다. 그런 엄마가 평생 모은 돈을 사기당했다니 믿을 수가 없었다. 하지만 그 여자는 투자금이 입금되자마자 온갖 핑계를 대더니 결국 잠적했지. 알고 보니 나뿐만 아니라 수십 명이 그 여자한테 똑같은 수법으로 사기를 당했더구나. 그때 내가 얼마나 망연자실했는지 모를 거야. 3억이 적은 돈도 아니고 어떻게든 돈을 돌려받으려고 했지만 그 여자는 결국 잡히지 않았어. 그게 얼마나 한이 되던지 그 여자 얼굴은 평생 잊지 못할 거라고 다짐했단다. 나는 그제야 엄마가 왜 그토록 이혼 도장을 찍으라고 재촉했는지 이해하기 시작했다. 엄마는 내연녀의 정체를 알아보고 속으로 쾌재를 부르고 계셨던 것이다. 엄마에게 사기를 쳤던 가해자가 바로 내 남편의 내연녀라니. 이 잔인하고도 기막힌 우연에 소름이 돋았다. 네 남편이랑 시어머니가 감쪽같이 속아 넘어가는 걸 보면서 웃음이 터져나오는 걸 참을 수가 없었단다. 자기 아들이 사기꾼한테 놀아나는 줄도 모르고 세상 다 가진 것처럼 우쭐 대는 꼴이라니. 꼴 좋다 싶었지. 그럼 엄마는 다 알고 계셨던 거야? 나는 그것도 모르고 엄마가 갑자기 왜 저러나 했네. 그럼 설마 내가 그 인간들 편을 들었겠니? 엄마는 네가 위자료로 20억을 받아내면 그게 더 통쾌한 복수가 될 거라고 생각했어. 이건 그 사기꾼한테도 네 전남편이랑 시어머니한테도 동시에 복수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인 거야. 그럼 남편이랑 시어머니는 그 여자한테 완전히 속고 있다는 거네. 아마 위조된 명함이랑 서류로 네 남편과 시어머니를 완벽하게 속였을 거야. 너한테 보낸 20억도 어디서 다른 사람한테 사기쳐서 번 돈이거나 네 시어머니 주머니에서 나온 돈일 거다. 무슨 가모니설로 꼬드겼는지는 몰라도 아주 한몫 단단히 뜯어낼 작정일걸. 그 순간 내 마음속에서 착잡함과 비참함은 사라지고 차가운 복수의 불꽃이 타올랐다. 더 이상 나는 무력한 피해자가 아니었다. 엄마와 함께 나는 이 거대한 사기극의 진실을 밝히고 악인들에게 정당한 대가를 치르게 할 계획을 세우기 시작했다.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정미영, 즉
에리카 정의 신분을 확실하게 밝혀내는 것이었다. 우리는 다음 날 바로 엄마의 지인이 소개해준 베테랑 변호사를 찾아갔다. 변호사는 우리의 이야기를 듣고 고개를 갸웃거리며 말했다. 스탠포드 로스쿨 출신의 연봉 150억이라면 이 바닥에서 모를 리가 없는데요. 혹시 모르니 우선 저희 쪽에서 확인 작업을 해보겠습니다. 신분 위조라는 게 밝혀지면 사기 혐의 입증도 훨씬 수월해질 겁니다. 며칠 뒤 변호사에게서 연락이 왔다. 역시나 사기꾼이 맞았습니다. 에리카 정 또는 정미영이라는 이름의 스탠포드 로스쿨, 졸업생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미국 변호사협회에도 등록된 바 없고요. 전부 사기를 위해 꾸며낸 허상이었네요. 변호사의 말에 나는 주먹을 꽉 쥐었다. 예상했던 바였지만 직접 확인하고 나니 분노가 더욱 치밀어 올랐다. 결국 그 여자의 모든 것이 거짓이었다. 남편과 시어머니는 그런 허황된 거짓말에 완전히 속아 넘어갔던 것이다. 정미영의 신분 위조가 확인되자 엄마와 나는 그녀를 사기죄로 고발하기 위한 준비를 시작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증거였다. 엄마는 10년 전 사기를 당했을 때 가지고 있던 몇 안 되는 서류들과 당시 경찰 신고 기록 사본을 찾아냈다. 비록 오래된 자료였지만 투자 사기에 쓰였던 팜플렛에는 정미영의 얼굴 사진과 이름, 그리고 당시 사용했던 가짜 회사 정보들이 남아있었다. 내가 언젠가는 꼭 이 여자를 잡을 거라고 생각했지. 그래서 10년 동안 버리지 않고 보관했던 건데 이렇게 쓰일 줄은 몰랐네. 변호사는 정미영이 20억 원을 내 통장으로 직접 이체한 기록이 명확한 증거가 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내가 비록 이혼 합의서에 도장을 찍었지만 그녀가 자신의 신분을 속이고 거액의 돈을 제시하며 이혼을 유도했다는 점에서 사기죄가 성립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었다. 우리는 엄마가 10년 전 당했던 3억 원 사기 피해 사실과 이번 내 사건을 묶어 정미영을 사기죄로 경찰에 고발했다. 경찰 수사는 빠르게 진행되었다. 아직 엄마의 정체를 모르는 정미영은 자신만만하게 경찰 조사에 임했다. 내가 질투심에 괜한 시비를 거는 것이라 생각했는지 제대로 된 준비도 하지 않은 듯했다. 하지만 엄마가 10년간 보관해온 증거들이 등장하는 순간 그녀의 거짓말은 산산조각 났다. 특히 10년 전 사기 사건으로 인해 그녀에게 이미 사기 전과가 있다는 사실이 밝혀지면서 경찰은 그녀의 죄질을 매우 나쁘게 판단했다. 재판에서도 그녀는 끝까지 자신은 사기꾼이 아니라며 발뺌하려 했지만 증거는 너무나 명확했다. 결국 상습 사기 혐의가 인정되어 그녀에게는 무거운 실형이 선고되었다. 판사의 단호한 판결에 정미영의 얼굴은 창백하게 질렸고 그제야 그녀의 눈빛에는 공포가 서렸다. 남의 남편을 훔치고 20억을 내밀던 당당함은 온데간데 없었다. 그리고 정미영의 몰락은 곧 내 전남편 박도준의 파멸로 이어졌다. 정미영에 대한 수사 과정에서 그녀의 노트북과 휴대폰을 압수수색하던 중 내 전남편과 그녀가 주고받은 메시지와 파일들이 발견된 것이다. 놀랍게도 그 파일들 중에는 도준의 회사에서 취급하는 중요 프로젝트의 입찰 정보, 신기술 개발 자료, 주요 고객 명단 등 수많은 기밀 문서들이 포함되어 있었다. 정미영이 처음부터 도준에게 투자를 빌미로 접근했고 어리석은 도준은 그녀의 화려한 스펙과 감언이설에 속아 회사 기밀을 넘기며 더 큰 이득을 취하려 했던 것이다. 회사 기밀 유출은 회사의 존폐를 위협할 수 있는 심각한 범죄였다. 도준의 회사는 즉시 그를 직위 해제하고 내부 감사를 진행했으며 감사 결과 구체적인 증거들이 쏟아져 나왔다. 결국 회사는 도준에게 수십억 원대의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고 그는 하루아침에 거액의 빚더미에 앉게 되었다. 설상가상으로 정미영의 사기 사건 공범 혐의로 함께 수사를 받게 되면서 그의 신세는 더욱 비참해졌다. 한때 강남건축회사에 잘나가던 팀장이었던 그는 신용불량자가 되어 고시원을 전전하는 처지로 전락하고 말았다. 남편의 몰락은 시어머니였던 최 여사에게도 직격탄이 되었다. 아들이 정미영과 새로운 사업을 시작하겠다며 무리하게 돈을 끌어모을 때 최 여사가 연대보증을 서주었다는 사실이 밝혀졌기 때문이다. 아들이 회사에서 해고되고 손해배상 소송에 휘말리면서 은행은 연대보증인인 최 여사에게 압박을 가하기 시작했다. 결국 그녀가 살던 강남의 아파트는 경매로 넘어가게 되었다. 모든 것을 잃고 나서야
그들은 나를 찾아왔다. 서아야, 서아야. 제발 우리 좀 살려다오. 우리 좀 살려줘. 무슨 소리 하시는 거예요? 제가 그쪽들을 왜 살려줘요? 이제 우리가 무슨 사이라고? 서아야, 그래도 내가 네 시어머니였는데 나를 이렇게 모른 척하면 쓰겠니? 먼저 인연 끊자고 하신 건 어머님 아니셨나요? 새며느리 드릴 거라며 이혼 도장 찍으라고 강요하실 땐 언제고 이제 와서 무슨 며느리 타령이세요? 뒤늦게 내게 사과를 하고 잘못을 비는 최 여사를 보니 헛웃음이 나왔다. 잘난 새며느리 얻을 거라며 기고만장하던 모습이 엊그제 같은데 상황이 어쩌면 이렇게 급변할 수 있을까 애원하는 최 여사 옆에서 전 남편 박도준까지 내 앞에 무릎을 꿇고 다리를 붙잡고 늘어졌다. 여보, 여보, 제발 나 용서해줘. 내가 속았어. 내가 바보 같았어. 제발 나 좀 살려줘. 다시는 안 그럴게. 제발 한 번만 용서해줘. 용서는 무슨 용서. 기회를 걷어찬 건 당신이야. 그 여자한테 홀라당 넘어가 놓고 이제 와서 나한테 살려달라는 소리를 해. 나도 그 여자한테 완전히 속은 거라니까. 그 여자가 그런 사기꾼일 줄 내가 어떻게 알았겠어. 그러거나 말거나 당신이 바람 피운 건 사실이잖아. 이제 와서 당신이 잘못했다고 빌면 내가 받아줄 거라고 생각했니? 당신도 사실 나랑 이혼하고 싶어 하지 않았잖아. 착각하지 마. 나는 당신이 나랑 헤어지고 그 여자랑 잘 먹고 잘 사는 꼴이 보기 싫었을 뿐이야. 더럽게 불륜이나 저질러 놓고 뻔뻔하게 이혼 요구하는 당신이 끔찍해서. 당신 원하는 대로 해주기 싫었던 거라고. 근데 이제 그 여자가 사기꾼이라는 게 밝혀졌으니 내가 더 이상 당신이랑 엮일 이유는 없지. 여보, 나 당신 없으면 이제 끝장이야. 돈도 없고 직장도 없고 당신까지 외면하면 나 정말 죽을지도 몰라. 그래서 나더러 어쩌라고? 먼저 나를 외면했던 건 당신이었잖아. 당신을 믿었던 나를 배신했던 게 누구인데 애원하려면 당신이 그토록 사랑하던 그 여자한테나 가서 해. 단호한 내 말에 도준의 눈에서는 굵은 눈물이 흘러내렸고 그의 얼굴은 절망감으로 일그러졌다. 하지만 나는 그들의 비굴한 모습에 일말의 동정심도 느끼지 못했다. 내 마음속에는 지난 시간 내가 당했던 모욕과 비참함만이 선명하게 떠올랐을 뿐이다. 덕분에 제가 제대로 복수했네요. 그 사기꾼 덕분에 이런 통쾌한 복수를 하게 될 줄은 저도 몰랐는데 아무튼 나는 이제 당신들한테 더는 볼 일 없어요. 그 여자한테 받았던 20억도 위자료 명목으로 법적으로 인정받았으니 어디 한번 지옥에서 발버둥 쳐봐요. 당신들이 제게 한 짓에 비하면 이 정도는 아무것도 아니니까. 나는 그들을 뒤로하고 완전히 돌아섰다. 그 후 엄마와 나는 지난 세월의 아픔을 딛고 새로운 행복을 찾아 나섰다. 내가 가장 먼저 한 일은 엄마의 오랜 꿈을 이루어드리는 것이었다. 나는 위자료로 받은 돈으로 분당 백현동 카페거리의 작지만 아늑한 북카페를 차려드렸다. 엄마는 매일 아침 카페에 나가 직접 원두를 갈고 맛있는 빵을 구우며 행복한 미소를 지으셨다. 나도 퇴근 후 매일 카페에 들러 엄마를 도왔다. 엄마의 얼굴에서 10년 묵은 그림자가 사라지고 환한 웃음꽃이 피어나는 것을 볼 때마다 내 마음도 한없이 따뜻해졌다. 지난 결혼 생활 동안 억눌렸던 내 삶 역시 긍정적으로 변화하기 시작했다. 불필요한 스트레스와 감정 소모가 사라지자 나는 일에 더욱 집중할 수 있었고 회사에서 능력을 인정받으며 탄탄한 커리어를 쌓아갔다. 미뤄두었던 대학원 공부도 시작하며 새로운 사람들과 교류하고 주말이면 엄마와 함께 시간을 보내거나 친구들과 수다를 떨며 평범하지만 소중한 행복을 누리고 있다. 더 이상 남의 눈치를 보거나 비난에 주눅들 필요 없이 오롯이 나 자신에게 집중할 수 있는 삶. 스스로의 힘으로 당당하게 삶을 개척해 나가는 자유로운 존재가 되었다. 앞으로도 나와 엄마는 서로에게 가장 든든한 버팀목이 되어주며 매일을 감사하며 살아갈 것이다.